오후 4시 30분 학원가의 분주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 앞 벤치에 앉아 딸 수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이 일상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또 지각이겠지. 맨날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그런데 그 순간 낯익은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키 큰 남자가 학원 건물 입구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깨선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조용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민수야?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천천히 제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내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라며 20년 만인 것 같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이 생긴 눈가에도 옛날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뭘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학원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서 수학학원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민수였구나.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학원 중에서 하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그가 제 근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딸과 아들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사를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년에 이혼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 자신은 혼자 학원을 운영하며 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밝았던 소년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학원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오더니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원장님께 인사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음에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다며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냥 동창 만나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이 픽업 후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딸이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 같다며 엄마랑 친구였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일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조금 지친 듯한 미소, 여전히 따뜻한 눈빛, 이혼했다는 말을 할 때의 씁쓸한 표정. 내일 뭘 입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동창을 만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학원 픽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티나나? 민수와 만난 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수진이는 숙제가 있다며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딸을 집에 보내고 민수와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주문하며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달콤한 것을 좋아했다며 웃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수가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주말에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외로웠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혼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힘들었다고 털어놓으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의 마음이었는데 그 순간 둘 다 깜짝 놀라며 손을 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민수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고마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게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남편도 아이들도 그 누구도 제게 행복한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평범하다는 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화제를 바꾸며 고등학교 때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일, 문화제 때 함께 준비했던 연극, 체육대회 때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당시 제게 좋아한다는 편지를 쓰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털어놓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좋아했다니, 워낙 인기가 많았다며 자신 같은 조용한 학생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몰랐다며 만약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동창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관심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얼굴이 좀 밝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미소, 진솔한 대화, 그리고 그의 고백.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가게 되어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만난 곳은 지난번보다 좀 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남편이 어떤 분인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공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관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솔직히 말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만나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고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며 그때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민수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하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은지 물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오히려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이 남아있을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었습니다. 민수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키스해도 되는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키스였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민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인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입술에 아직도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얼굴이 빨갛다며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다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뭘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학원 픽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학원 앞에서 민수를 마주쳤을 때 그도 저와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시간 되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진이를 집에 보낸 후 민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번 키스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며 지난번 일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원했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좋은 건 분명한데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정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말하며 그가 물었습니다. 진짜 행복한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엄마를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와 함께하지 않겠는지 속삭였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오늘 밤 시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일찍 잠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학원 2층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말 와줘서 고맙다고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그의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죄스러우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나누며 작별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간을 가슴에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했습니다. 가끔 학원 앞에서 민수를 마주칠 때면 서로 따뜻한 미소를 교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고 그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짓습니다. 42세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